탑픽인 이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탑픽인 이슈 펠리츠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탑픽인 이슈 뉴스 중에 탑 3 중에 3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관련 뉴스를 봤는데 접종을 맞는 흑인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 표정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표정이 사진에 찍혔는데, 네, 관련 뉴스를 좀 오늘 갖고 오셨네요. 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영국이 먼저 시작했죠. 네. 이제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도 본격적으로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는데, 앵커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 들어오게 되면 맞으시겠죠, 당연히? 맞아야죠. 네,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요. 그쵸. 주사로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사 관련된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의 부지기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서 또 이제 유통 관련된 쪽에 한번 또 어떤 바람이 한번 불었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테마주 쪽에서 콜드체인 관련된 종목들, 대한과학이나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그들이 또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주사기 관련돼서 세운메디칼도 어떤 이런 관련된 테마다. 그래서 네. 많이 올랐죠. 그와 함께 또 유리 약병 관련된 바이알이란 쪽에서 삼성제약 그리고 또 의료용 장갑 소모품의 신신제약 이런 쪽이 테마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쪽이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실질적인 수혜주는 따로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도 맞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덜 아픈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사 맞기 전에. 예, 그쵸? 맞고 또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럼 관련 종목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실질적인 수혜다라고 네. 하게 되면 효성화학을 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주사기용의 폴리프로필린이죠. 이 PP라고 하는. 네. 발음은 역시 앵커님이십니다. 네. 이 PP 시장에서 6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사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또 2번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지속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다 보니까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사기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는 관점들인데 또 베트남 공장에 어떤 신규 공장을 또 건립하다 보니까 캐파는 더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전자재료라든가 그리고 또 필름 쪽이 있고요. 게다가 또 NF3라고 하는 반도체 특수가스 쪽도 같이 있다 보니까 관심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은 좀 위축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내년에 대한 실적은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1,90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엔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잊혀진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쪽의 주사기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3.04% 상승하면서요, 16만 9천 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지 좀 매매 전략 좀 살펴주시죠. 네, 오전만 하더라도 한 16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만 5천 원대 전후로 해서는 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20만 원대, 그리고 네. 손절가는 14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효성화학 짚어주셨는데 16만 5천 원대로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7천 원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2위로 선정된 뉴스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800명대인데 며칠 전에 또 1000명대이기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관련 뉴스인데요. 네. 네, 게다가 또 변종 코로나 얘기까지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심각 수준이 높아간다는 관점들이고 네. 특히 이제 미국도 일단 백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뉴욕 어떤 이제 주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쇼텀 짧은 기간 동안에 락다운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의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3단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확진자가 줄기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 지금까지 수혜주죠. 이쪽에 네. 대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안 움직인 종목은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태경케미칼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지금 연관성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NHN 한국사회보결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떤 전자결제 시장의 강자죠. 네. 그런 쪽에서 앵커님도
어제 오늘 또 시켜 드신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네. 일일 일닭은 아니지만 네. 네. 거의 그렇게 시켜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에 거의 배달원들이 맞아요. 저희 집에 바쁘게 오셨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제는 다 이런 전자결제 그렇죠. 쪽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혜는 크겠다는 관점들인데 이 주가가 왜 못 올라가고 횡보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밸류가 비싸다. 내년 후년까지 성장성을 다 반영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좀 무거운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언제든지 주가는 또 이런 횡보세에서 바로 반응할 수는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지금 매년 한 30%대 성장하는 모습들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여전히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에 대한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아마 해외 쪽에 대한 성장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해외 고객사가 구글 스토어나 애플 같은 경우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떤 해외 결제 쪽에서도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 3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았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잘 나왔고 4분기는 좀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다시 재유행 현상 때문에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1.94% 하락하면서 65,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금 가격대 한 66,000원대 밑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는 더 밀릴 것 같은 그런 네. 자리긴 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분할 관점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다음 전략을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75,000원대 네. 그리고 손절가는 61,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외 고객사까지 확보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NH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 66,500원,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대막의 1위로 선정된 뉴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사건 사고네요. 네. 네,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제가 기자 같습니다. 김민수 기자. 네, 네 사건 사고가 국제적으로 나다 보니까 네. 네, 영어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또다시 항구 도시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 항구 도시가 좀 안전하다라고 네.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어떤 폭발물이 폭발하다 보니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는 안전한 곳이 아니겠네요. 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안전한 곳은 없죠. 네. 네, 근데 좀 잠잠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유가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좀 무겁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는 뭐 정유나 석유화학 쪽으로는 여전히 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유가가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주로 SK 이노베이션 지금 챙겨오셨는데요. 저 네. 어떤 종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정유주의 대표 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통 산업들이 아직까지는 친환경을 빠르게 대처를 못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또 이제 미국이나 헝가리 쪽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ICT 쪽에서 LG화학과의 어떤 소송 관련된 얘기를 결정을 내거나 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의 기대감은 높아진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지금 어떤 불확실이 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기회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또 중국 쪽에 현재 배터리 업체 또 전격 투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SK 이노베이션 매매 전략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은 하락세입니다. 182,5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가격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한 18만 원대 전후로 해서 눌림목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 눌림목대 접근하는 전략,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또 어떤 시장에 주춤할 때 오히려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로 한 2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5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련주들 좀 하나 더 짚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SK 이노베이션 하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정유주로 잡느냐, 네. 아니면 뭐 2차 전지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는데 정유주 쪽으로
잡기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잡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나오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이 내년에 뭐 강한 정상화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회복은 하되 아직까지 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금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대응한 전략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밸류체인이나 관련된 종목들을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목 추천해 주신 것들이 제가 그날 보면 네. 상황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종목까지도 하나 더 추가 가능할까요? 2차 전지 관련된 그렇죠, 쪽이요? 그렇죠. 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아마 종목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강하게 탄력을 받는 게 아니라 좀 주춤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 지금 뭐 대표적인 또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 전 단계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첨가제 관련된 쪽도 앞으로 효율을 높인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쪽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탑픽인 이슈 페리시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